안녕하세요. 한글처럼 쉽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한글부동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집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주거용 건물이겠거니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가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에서는 이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고 말이죠. 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 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주 용도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 후문에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례는 한 건물에 두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 A는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그리고 임차인 B는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입주해서 일상생활과 각각 인쇄소와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 A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또 임차인 B의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에 각 부분이 임차인 A와 임차인 B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를 해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판단 시기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자,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지만 사후에 주거용으로 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 아래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간혹 건물에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등기 주택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민법상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적인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